전해드립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오밤중 뉴스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관련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강지호 기자가 가서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에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재판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조지호 내란 재판이 있었고요. 아하. 오늘 중점적인 내용은 국회 봉쇄와 관련된 증인들이 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재판. 그렇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함께 받고 있죠? 예, 지금 함께 받고 있고 그리고 윤순영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이렇게 4명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지호 김봉식의 역할과 그다음에 윤승형인가요? 예, 그분하고 이제 목현태 이 양반하고 조금 다른데 목현태 같은 경우에는 국회 봉쇄와 관련 있는 혐의가 아닐까 싶고 예. 윤승형 이부 국가수사본부 이부는 정치인 체포 요거와 관련돼 있죠. 예, 아마 그거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오늘은 이 조지호와 김봉식만 이제 피고인으로서 왔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병합되기 전에 일정이 잡힌 거라서 이 윤승영 피고인과 목현태 피고인은 오지 않았어요. 목현태는 다음으로 밀리긴 하겠네요. 네, 밀렸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까 국회 봉쇄와 관련된 증인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목현태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목현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병합 전에 잡은 일정이어가지고 목현태는 요번에는 빠졌습니다. 목현태 같은 사람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엄청 배신감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나 이런 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는데 사실 지난 계엄 때 국회 경비대장이 제일 적극적으로 계엄군 편에 섰었거든요. 가장 국회를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 가장 배신을 먼저 때린 사람에 속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되게 지금 불편해하고 있고 배신감 그런 배신감이 없다고 원래 하더라고요. 본인이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으면 그것만큼 아픈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현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배신자, 그렇죠. 뒤통수 때린 배신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오늘은 그런 목현태는 아니고 조지호와 김봉식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봉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증인은 누구가 나왔습니까? 증인으로는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정차장, 그리고 임정주 경찰경비국장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경찰청 쪽 사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경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왔군요. 예, 맞습니다. 주진우가 여러 명이 되니까 좀 헷갈려요. 기자 많죠. 주진우도 있고 국회의원 주진우도 있고 여기 또 경찰관 주진우도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겠는데 자, 예. 여기서는 경찰 주진우, 서울청 경비 담당자.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들이 주로 그러면은 국회 봉쇄를 했냐 안 했냐 뭐 이 얘기를 주로 물어봤을 것 같은데 뭐래요 그래서? 우선 이 증인들은 국회 봉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계엄이 있을 줄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엄에 대해서 몰랐다. 예, 계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김봉식과 조지호는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거야 뭐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예. 아니 직접 윤석열한테 불려가가지고 예. 안가에서 불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조지호와 김봉식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경찰관들은 몰랐다. 네, 본인들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처벌을 조금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던가요? 특히나 이 주진우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동대를 6개의 기동대를 이 국회 쪽으로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편할 텐데 네. 이 일문
2문, 3문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방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문인 4문에서 7문까지는 개방이 안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 기동대를 부르면 약 한 300명에서 36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1문, 2문, 3문을 막는데 동원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문, 2문, 3문만 동원한 게 아니라 국회 앞쪽 국회 대로 앞쪽에는 다 경찰관이 배치돼 있었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6문, 3문도 마찬가지지만 맞은편에 6문과 7문 같은 경우에도 경찰관들이 잔뜩 배치돼 있었어요. 글쎄 그런데 그걸 해서 봉쇄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 봉쇄는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했는데 이제 본인 판단으로는 그런 거죠. 이 김봉식이 맨 처음에 지시를 내렸을 때 조용하게 일처리를 하라고 했대요. 조용하게. 조용하게 처리해라. 그래서 검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죠. 조용하게라고 하면 계엄을 알았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무전기를 통해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전화로 연락을 취했다라고 하거든요. 전화로 의심이 가는데 본인은 계엄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조심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일날 소울의 소리 압수수색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조심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단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김봉식 서울청장이 주진우 경비부장한테 전화를 할 때 예. 그때가 그러면은 계엄 선포 직전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계엄 선포 직전이었던 거죠. 직전이었으면 직전인데 조용히 처리를 하라라고 예. 했다면 그 나라도 이거 뭐 좀 의심스러운데 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던가요? 예, 뭐 함문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예.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같은데 조용히 처리를 해야 된다. 무슨 일이냐? 아니 국회를 봉쇄를 하면서 조용히 처리를 하라? 어떻게? 왜? 왜냐면은 조용히 처리를 한다는 거는 무슨 일인지를 알고 조용히 처리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집단에는 조용히 처리한다고 처리했지만 조용한 게 아닌 게 있을 수도 있거든. 반드시 물어봐요. 근데 그걸 안 물어봤단 말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은 이 김봉식과 이렇게 편안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안한 상황 아니니까 더 물어봐야지. 그렇죠. 아무튼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제대로 물어볼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국에도 오려는 약간 이게 어려운 본인이 느꼈을 때 되게 좀 어려운 그런 뭐 상관이었나 봐요. 뭐 어려운 상관이니까 더 물어봤을 것 같은데.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예, 받았고.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다. 예, 잘 몰랐었고 그 당시에 그 정장현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 장애인, 예. 전장현. 예, 정장현. 그래서 여기에 한 300명 정도? 이 1000명인가 300명 정도의 그 인원이 뭐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야당 측에 집회를 했을 때 국회를 진입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기동대를 출동시켰다라고 알고 있고 심지어 이 국회 이 통제를 시킬 때 이 기본적으로 3배에서 5배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 적대적인 그런 그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이 기동대 6기동대 갖고는 턱이 없고 그리고 국회 이 전체적인 이 둘러싸는 그 공간이 2.4km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국에 있는 이 기동대를 전부 다 끌고 와야지 겨우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그럼 파악했다. 6개의 기동대를 다 호출했단 말이에요? 예, 6개의 기동대를 다 호출했고 이 만약에 진심으로 이 계엄 상황에서 통제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경찰들 전부 다 동원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6개 기동대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6개 기동대가 각 대대예요, 대대. 그렇죠. 대대가 6개 대대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1,800명, 2,000명 정도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적어도 연대에서 여단 규모가 되는데 그래서 근데 연대 여단 가지고 국회 전체를 봉쇄는 못 합니다. 워낙에 넓어서. 그렇긴 하지만 자기는 그 지방까지 불러 제껴야 되는데 지방은 안 불러 제꼈다 이건가? 그렇죠. 지방은 참네. 서울도 전체적으로 그런 시간이 다- 없었던 건 없었던 거지 그러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사실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봉쇄를 하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하려고는 했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인이 불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봉쇄를 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국회의원들 출입을 했다 안 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봉쇄 때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었고 그 중간에 어떠한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슈였냐면 그 서울경찰청장이랑 이제 대화를 나눠요. 이 참모진들이랑. 그래서 이거 혹시 위헌적 위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헌법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봉쇄를 풀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봉쇄를 풀어줄 때는 이 참모진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뭐 이 김봉식 같은 경우에는 뭐 출입 기자라든지 아니 보좌관은 이런 사람까지 전부 다 풀어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풀어줬을 때는. 근데 2차 봉쇄가 언제 있었느냐? 11시에 포고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포고령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2차 봉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봉쇄를 하기는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봉쇄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봉쇄하는 과정에 우왕좌왕했었고 예. 병력이 모자라가지고 완전히 봉쇄까지는 못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딱 부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본인들의 잘못을 조금 희석시키려고 말을 자꾸 뭐 좀 성내 자꾸. 원래 선배님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소장이 이 간결하면 제가 명확하다라는 건데 네. 공소장이 길어지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거와 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꾸 잘못을 이제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봉쇄는 그럼 어떻게 하긴 했다는 얘기네. 네, 봉쇄는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긴 했는데 잘 안 됐다. 잘 안 그리고 됐다. 잘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 잘 하려면 잘 할 수도 있었는데 지방에서 확 끌고 와야 되고 이래서 내가 안 했다. 요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네요. 심지어 뭐 빠져나갈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담장으로 넘어가는 거 알았지만 그거 우리가 제대로 통제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넘어가고 뭐하고 이런 것들.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이 문이 쭉 있잖아요. 이제 국회 대로 쪽 정문이 1문, 2문 그리고 영등포 쪽이 3문, 그다음에 4문 그렇고요. 지금 반대 마포 쪽이 5문, 6문, 7문 그런데 보면은 정면에 1문, 2문, 3문, 4문, 5문 그러니까 요쪽으로는 다 봉쇄가 돼 있고 뒤쪽으로 그러니까 뒤에 4문, 5문은 또 봉쇄가 안 돼 있었어요. 뭐 내가 그건 알아. 그리고 나도 저 뒤로 넘어가고 했단 말이야. 5문 쪽으로 난 넘어갔거든요. 그것도 그 5문 바로 옆에 길로 내가 넘어갔었기 때문에 네.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봉쇄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덜 했다.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긴 했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지시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때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 본 경찰청도 그렇고 이 참모들과 회의를 해서 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증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지시를 했다라고 해요. 누가? 조지호와 김봉식이.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이 청이잖아요. 서울청장 그리고 경찰청. 근데 이제 참모들의 조언을 받지 않고 그렇죠. 바로 그냥 야 빨리 해라고 바로 했고 해. 그게 이제 칸칸이 내려온 거네. 조지호, 김봉식 그다음에 이제 경비대로 그렇죠. 착착착 내려왔다 이거네요. 여기서 특히나 약간 특징이 있는데 이 서울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 포고령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위헌적이다 이런 것도 본인들이 재생에 판단이 돼 있었고 이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대요. 회의까지는 아니었는데 위헌적이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다. 불법 같은데? 불법 같은데 이거 어떡하니?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날라가겠는데. 그래, 그 얘기를 그러면 조지호나 김봉식한테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대? 제 생각에는 그 회의실에 있었기 회의실에? 때문에 예. 조지호 쪽은 모르겠는데 김봉식 쪽은 아마 거기에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회의의 형식은 아니었고 이 그냥 의견 개진 정도 됐었다. 그러니까 야 봉쇄해 이러니까 옆에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참모들끼리 이거 되냐? 안 되지 않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최현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현석이라는 사람이 경찰청장에서 서울 경찰청에서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원래 변호사 출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포고령을 딱 보고 근데 포고령이 개진이 되면 이거는 준 법률적인 그런 내용을 갖춰진다. 그래서 우리는 포고령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준 법률적인 거를 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이거 따라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따라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 급박하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따져보지 못하고 러프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문제는 포고령이 위헌이니까 문제인데. 예. 자 그러면 최연석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서울청 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 그러면 결국에 지시를 내린 것은 조지호하고 김봉식이었다라는 그렇죠. 거는 나왔네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처음에 지시를 한 거고 그 지시가 조지호 김봉식한테 전달이 됐었고 그럼 조지호 김봉식은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또 이 지시를 내렸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윤석열이 불법적인 국회 봉쇄를 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네 이것도. 자명한 사실이죠. 아니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걔네들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이 지휘 체계가 그 김영현이 말하고 박안수가 그거를 듣고 박안수가 조주호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사실은 윤석열이 빠진 거죠. 김용현, 박안수, 조지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고 이제 조지호에서 또 김봉식으로 내려간 거죠. 김용현에서 그 박안수 그다음에 조지호로 내려왔다. 그렇죠. 그러면 박안수 계엄 사령관인데 예. 이 사람이 허수아비는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뭐 사실은 이 박안수에 대해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안 나오고 딱 지휘 통계가 우선 이렇게 전달돼 있다 정도만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박안수가 별로 한 게 없다라는 식이었는데 별로 한 게 없는 건 아니네. 그렇죠. 알려지기로는 김용현하고 조지호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국회를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 막 그런 얘기를 했다. 예. 윤석열이가 그러잖아요. 뭐 둘이서 막 얘기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다. 그 안가에서. 그렇지. 예. 안가였나? 집무실에서 예. 집무실에서 김용현이 조지호랑 얘기하면서 조지호를 불러다가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 뭐 경찰 배치, 경찰력 배치 이런 얘기를 했었다. 라고 윤석열이 지입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미 확인이 돼버린 거네. 예. 국회 봉쇄는 그러면 인정을 한 게 돼버렸네요. 예. 참나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또 증인으로 나왔나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진우와 오부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진술은 비슷했고요. 약간 다른 점은 임정주 경찰 경비국장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내용이 좀 달랐었던 이유는 주진우와 오부명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진실은 거의 비슷하고 임정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름대로 이 억울한 점이 나름대로 있었던 거죠. 가령 이런 내용입니다. 이 주진우가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임정주한테. 2차 봉쇄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거 국회의원들 출입을 안 되는 게 약간 위법적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 2차 봉쇄 5분 뒤에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1시 한 10분쯤 근무를 했고. 그렇죠. 예. 이 임정주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임정주는 이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위법이란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거기 앞에 서면 당연히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상당히 약간 이제 흥분해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주호에게 이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위법에 대해서는 자기도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같은 경우 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임정주 같은 경우에 위법이라는 말은 쏙 빼고 조주호에게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들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포고령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걱정을 하기는 했네. 네, 이거 우리 잘못하면 뭐 좆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변호사 측에서는 만약에 주진우가 이렇게 의견 개진을 했는데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본인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상적인 지휘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지휘 체계. 야, 너 생각을 해봐. 통상적으로 너 지휘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처음에 너가 이 서울청에 있는 사람이니까 김봉식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김봉식이 바로 조주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승인을 너가 받아가지고 너가 임정주한테 전화를 하고 임정주가 조주한테 전달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 아니야? 근데 왜 김봉식한테 보고 안 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는 변호사가 누구야? 변호사가 되게 얼빡한 놈이네. 사실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이 증인들을 그러니까 피고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청 참모는 그렇죠.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그 다음에 본청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서울청 참모가 서울청장 안 거치고 바로 본청 참모한테 연락했느냐 이 말이죠. 그게 맞습니다. 아, 그거 원래 그렇게 많이 해요. 평소 때도 많이 해. 예. 그 예를 들어서 군에서도 그래. 뭐 내가 정훈장교라고 하잖아요. 정훈장교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다 대대장한테 또는 연대장한테 보고하고 사단이나 뭐 군단에 연락을 하느냐. 일단 군단에 연락해. 이거 이런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 다음에 아 이거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가지고 지휘관한테 가요. 그래서 사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그 집행 전에 보고를 했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급 부대, 상급 기관의 참모와 통화를 했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둔 게 참모 조직의 특징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리고 뭐 심지어 주진우 같은 경우에 본인이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임정주한테 전화가 와서 그냥 겸사겸사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지휘 개통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업무 처리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였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변호사가 잘 모르고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런 어거지가 잘 못 모르는 판사들한테는 먹혀요. 왜냐하면 지들이 조직 생활을 안 해봤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참모 조직 간에 많이 소통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을 안 거치고 직접 바로 참모 조직 간에 소통한 다음에 최종 결심을 그 지휘관한테 받는 그런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걸 왜 시비 걸지? 일 안 해본 새끼 아니야 이거.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를 봉쇄했느냐 안 했느냐에 그렇죠. 대해서는 대체로 봉쇄하긴 했다. 공세는 했다. 근데 뭐 철저하게 한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도 되게 좀 혼란스러웠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논의가 많았고 그래서 뭐 앞쪽은 했는데 뒤쪽은 안 하고 그렇죠. 그랬다. 결국에는 하긴 했는데 잘 안 했다. 잘 안 했다. 그리고 본인들 본인들은 이제 지금 비상계엄인지도 처음엔 몰랐다. 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네. 일단 대체로 보면은 이번에 계엄에 관여한 뭐 군인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하기는 했는데 잘 열심히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시는 받았다. 예. 결국에는 이거는 경찰청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긴 한데 근데 진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진술하면은 사실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하면은 판사나 검사들이 되게 화를 내요. 아, 그래요. 왜 화를 내냐면 그래서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하고 했다 안 했다를 구분하세요. 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부터 설명하세요라고 야단을 치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계속 그런 야단 안 친 것 같네요. 근데 이 지희연 판사 특징이 원래는 제가 계속 이제 뭐 검사나 뭐 변호사한테 뭐 기죽어 있다 눈치 보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 사람 성향 자체가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윤석열 막 석방해주고 이래가지고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 만났으면 그냥 착한 형, 좀 이런 느낌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뭔가 정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낀 게 증인 신문이 한 1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뒤에서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증인한테도 일일이 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본인 탓이라고 미안하다고. 그런 점이 좀 상당히 특이한 점이었다. 지기현 판사의.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거의 맞네요. 이 사람이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예. 그 사람 자체로는 되게 소심한 사람이다.
아마 누군가로부터 지시나 또 누군가가 부추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은 강지호 기자가 직접 만나본 그 사람의 특징은 그게 맞는 것 같다. 좀 명확하게 맞는 거. 왜 그러냐면 명확하게 맞는 것 같다. 왜 제가 그냥 이건 느낌입니다. 사실이 네. 안 느낌인데 그 변호사 측 같아도 사과를 많이 하고 눈치를 좀 번다고 제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검사 측에 때도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증인 측에 때도 막 사과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본인은 막 결단을 내려가지고 뭔가 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결국에 윤석열 풀어준 것도 누군가로부터 오더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근데 그렇고 검사의 태도가 상당히 저는 좀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증인이 답변하면 검사가 되게 적극적으로 추궁을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스, 노로 답하려고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아니 됐고, 그래서 예스예요, 노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 예스 혹은 노인데 잘 됐다 안 됐다는 조금 이따 얘기하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스냐 노냐 꼭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몰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걸로 보이네요. 오늘은 특히나 되게 그냥 대화하듯이 물을 흘러가듯이 물을 흘러가듯이. 그 재판이 진행이 됐었고, 제가 처음에 이 선배님한테 이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오늘 그 국회 봉쇄에 대해서 얘기 없었다라고 제가 잘못 보냈었잖아요. 그만큼 이 국회 봉쇄에 대한 내용이 좀 정확하게 잘 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을 못 들어갔다 이러한 표현은 많이 썼는데 정확히 딱 집어서 국회 봉쇄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면 조지호라든지 김홍식이 국회 봉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이렇게 딱 명확한 워딩은 제가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봉쇄란 말은 했지만 판사도 문제지만 검사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검사가 이 사건을 공소 유지를 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사들이 이래요. 지금 내란 사건처럼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정말 이 내란 사건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무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누구를 어떻게 처벌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검찰의 태도를 보면 이래가지고 과연 공소유지가 되겠나, 적당히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지난번 2018년, 2019년에 기무사 개헌문건 사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때 이 개헌문건에 걸린 놈들을 싹 다 처벌했었어야지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다. 지금 뭐 나온 거 보면 그때 문건을 그대로 뺏긴 것도 많고 그때 처벌을 안 받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쉽게 덤벼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검사들의 태도이거든요. 공소 유지를 할 의사가 별로 없다라는 점 참 많이 보게 되네요. 검사 이름이 뭐야? 검사 이름이. 검사 이름이요? 이거 좀 알아봐요. 아니, 이거 알아봐서 내가. 아니, 이거 검사를, 이거는 꼭 특정 지어서 이런 사람들을 좀 단죄를 해야 돼요. 검사. 아, 도대체 어느 검사가 이렇게 팀이하게 공소 유지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는 지기현 판사만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은 이 검사부터가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 윤석열 건도 아무리 위에서 하지 말라 그래도 검사가 즉시 한 거에 하는 거야,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안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 탄핵 대상이에요, 이 사람도. 그럼 꼭 이름을 알아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재판이 되게 길게 진행이 됐죠.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오전부터 시작해서 6시 10분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휴. 사실은 이 검사와 변호사 이 공방 그리고 이 증인 3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다 비슷한 결의 내용이 반복이어가지고 내용은 오늘 얘기했던 게 거의 뭐 깍채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명씩 3번, 아니, 한 명이 2시간씩 그 3번을 했기 때문에 6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마쳤으면 예. 증인이 3명이었다면 그렇죠. 각각 2시간씩 보통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하면 6시간 정도 재판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 걸린 거네요. 내용은 대체로 엇비슷했다. 네, 내용은 거의 엇비슷하게 이제 본인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질문을 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서울 경찰청에 있던 사람들은 비슷하고 그리고 약간 내용이 달랐었던 게 이
본청에 있었던 사람의 내용은 조금 달랐었다. 본인이 느끼기에.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포고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계엄 포고령 같은 경우 이게 갑자기 11시인가 그때 선포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포고문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였거든요. 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일체 활동을 금한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포고령을 보고도 문제의식을 느낀 게 아니라 야, 이거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그랬단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왜 본인들 이거를 실행을 했었냐면 본인들은 이 헌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잘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 특히 서울경찰청에 있었던 최현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 참모진들이 원래 위헌 아닌가? 위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 포고령 이후에는 이 포고령이 그 준 법률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아 이거 그냥 따라야 되는구나 러프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도 물어봐요. 야 근데 당연히 헌법이라든지 일반 법률이 상위법인데 그거 고려하지 못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 본인들은 그때 그런 거 고려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찰이 수준이 이하구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찰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좀 알지 않나? 아니, 우리나라 경찰 시험 헌법 다 시험 치고 들어가는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배운 거 다 반납했나? 야, 이거 진짜 그러면은 아니 그 포고령이 법률에 준하는 그래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과 이게 위헌인가의 문제는 또 틀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위헌 위법을 떠나서 이거 이래도 돼? 기본적인 상식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사회의 국민으로서 제복 입은 국민으로서 아니 그리고 헌법을 배웠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난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 몰랐다. 아니 그러면은 경찰을 우리가 그래도 법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보다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 거짓말이네. 그러네. 아 이 새끼들 무슨 내가 뭐 조사받으러 오면 지들이 더 전문가인 것처럼 박사과정 나온 나를 그냥 무시하려고 깔아뭉개려고 드는데 순 뭐야 이거 이럴 때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맨 처음에 1차 봉쇄했을 때 풀어준 이유가 야 그 헌법책 가져와 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했잖아요. 헌법책 네. 보면서. 근데 2차 때는 본인들이 다 모르는 것처럼 이 변호사 출신의 어떤 한 사람이 준 법률적인 지위를 가져하니까 입 싹 닫고 바로 실행을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윤석열의 그 계엄에 그 동조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항은 안 했다는 얘기인 것이고 사실상 소극적으로 찜찜찜했지만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근데 애매하게 줄타기 한 사람이 더 별로라고 느끼는 더 나쁜 게 놈이지. 더 나쁜 놈이다. 왜 그러냐면 김영현은 명확하게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한 사람은 본인들이 만약에 계엄 성공했으면 호의호식하면서 살 건데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나는 몰랐는데요. 오히려 김영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미 다 빠져나갈 궁리하면서 액션을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친 놈인 양다리 거지. 걸친 놈인 거죠. 김영현은 넘은 거고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적당히 자기 몸보신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아, 이런 놈들이 제일 나빠. 더 맞아. 나빠. 더 나쁘다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이게 더 나빠. 근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 유형이죠. 그렇죠. 박쥐 같은 느낌이 들죠. 일단 경찰이 이렇게 소신도 없고 정의감도 없이 뭘 하겠다는 건지 갑갑하네요. 자, 오늘 또 재판에 혹시 뭐 눈에 띄는 장면 같은 게 있던가요? 오늘 뭐 재판 내용은 뭐 여기서 이 정도면 될 이 것 정도면 같고.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김혜경 여사 재판도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렇죠.
네, 김혜경 여사도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참석하지는 못했다. 김혜경 여사 재판도 이제 다음번이 마지막으로 네, 하겠다는 아마 식으로. 4월 18일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도 증인 한 명은 채택됐다라고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자칫 잘못했다가 이거 윤석열 탄핵은 안 나오고 김혜경 여사 선고만 나오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나 진짜 짜증나네 이거. 특히나 내일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2개나 있는 거 아세요?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내란을 저지른 놈은 재판도 지금 제대로 안 받고 있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고 심지어 유동규는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지랄 떨고 있고. 그렇죠. 참. 얘네들은 2주에 한 번씩 받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2-3번씩 원래 받아야 되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본료 재판 아마 증인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지네요. 이게 네. 내란이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 내란이 진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열받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화가 예,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계속 재판이 있겠군요. 내일도 네. 있나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위증교사 재판. 아이고. 네, 내일은 이제 저는 위증교사 재판을 다녀올 것 같고요. 대장동 재판 같은 게 지금 이렇게 그 갱신. 재판부 갱신 절차라서 예, 맞습니다. 조금 네, 내용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영길 대표의 재판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항소심이 또 네, 있군요. 항소심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지금 보석이 좀 받아들여져서 석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을 때 송영길 대표 같은 분이 참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소영길 대표님이 또 잘 싸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이 좀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재판 예. 취재하시고 또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밤중의 뉴스